다저스는 스넬이다. 영입한 데 이어 토미 에드먼 잡았습니다. 다저스는 에드먼 5년 7.4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일시불로 지급되는 계약금이 1.700만 달러인 에드먼은 6년차에 1.300만 달러 팀 옵션과 300만 달러의 바이아웃이 있고 옵션이 행사되면 6년 8.700만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총액의 34%에 해당되는 2.500만 달러가 계약 종료 후 10년 동안 매년 250만 달러씩 지급됩니다. 따라서 평균 연봉도 1.080만 달러에서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로써 다저스의 전체 디퍼 액수는 10억 달러를 넘게 됐습니다. 내년이 6년차인 에드먼은 4년차가 끝나고 카디널스와 맺었던 2년 150만 달러 계약이 내년으로 종료되고 FA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계약에 따르면 내년 연봉이 950만 달러였던 에드먼은 2030년 팀 옵션이 행사되면 계약이 35세 시즌까지 연장됩니다. 미시건에서 태어났고 샌디에고에서 성장했지만 외가가 LA인 에드먼은 한인 커뮤니티가 강력한 LA에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5살 때 미국으로 건너와 LA에 정착한 어머니의 가족들은 모두 다저스 팬입니다. 어머니는 에드먼이 드래프트 될 때부터 다저스에서 뛸 수 있기를 기도했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저스는 3년 전에도 크리스 테일러와 4년 6천만 달러의 2026년 팀 옵션이 있는 연장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승리 기여도 14.6을 기록하며 최고의 유틸리티로 평가됐던 테일러는 하지만 연장 계약을 맺고 나서는 3년 동안 2.1에 그쳤고 특히 올해는 OPS 0.598이라는 심각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내년 연봉이 1.300만 달러이고 내후년에는 1.200만 달러의 팀 옵션과 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받는 400만 달러의 바이아웃이 있는 테일러는 부진이 계속되면 시즌 중 방출될 가능성이 높고 40인 로스터 관리가 어려울 경우 올겨울에 방출되거나 덤핑 트레이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에드먼의 연장 계약은 테일러를 대체하는 유틸리티를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저스는 에드먼을 잡음으로써 2027년까지 계약된 선수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오타니는 10년 7억 달러, 배츠는 12년 3억 6.500만 달러, 프리먼은 6년 1억 6.200만 달러, 스미스는 10년 1억 4천만 달러, 에드먼은 5년 7.200만 달러, 야마모토는 12년 3억 2.500만 달러, 글래스나우는 5년 1억 3.650만 달러, 스넬은 5년 1억 8.200만 달러로 이들의 계약 합계만 20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산디에이고를 포함한 16팀의 구단 가치보다 많습니다. 참고로 구단 가치가 21억 달러 전후인 팀들은 22억 달러인 시애틀, 21억 달러인 토론토, 20억 5천만 달러인 화이트삭스, 20억 달러인 워싱턴 등입니다. 지난 마감 시한 때 다저스는 양키스로 갈 뻔한 에드먼을 영입했습니다. 양키스는 디트로이트에서 플레어를 데려오면 잉여 선발 자원이 되는 코르테스를 에드먼과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겨울에 키케 에르난데스와 디트로이트와 플레어 트레이드에 합의했지만 마음을 바꿔 트레이드를 취소했습니다. 플레어의 허리가 불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플레어는 고향팀인 다저스로 갔습니다. 플레어의 트레이드 취소는 양키스가 코르테스를 트레이드할 수 없는 이유가 되면서 에드먼 트레이드 취소로 이어졌습니다. 다저스는 양키스가 만들어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겔 바르가스와 순위가 높지 않은 유망주 2명을 내주고 화이트삭스에서 마이클 코페치, 카디널스에서 에드먼을 받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르테스는 1차전에서 월드시리즈 120년 역사상 최초로 끝내기 볼런을 맞았고 플레어는 월드시리즈에서 부진했지만 NLCS 1차전에서 귀중한 호투를 했으며 코페치도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드먼은 포스트 시즌 내내 결정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NLCS에서 올린 11타점은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 시리즈 신기록으로 한국계 선수의 PS 시리즈 MVP는 역대 최초였습니다. 배츠가 고관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야수를 희망하고 있는 다저스는 럭스를 트레이드하지 않는 대신 유격수 배츠, 이루수 럭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저스가 테오스카와 계약하는 것으로 외야수 영입을 종료한다면 좌익수 파이스, 우익수 테오스카, 좌타자 아웃맨, 우타석에서 강한 에드먼이 중견수를 나눠 맡을 수 있습니다. 야수진의 남은 큰 이슈는 테오스카 계약 여부와 함께 키케가 돌아올 것인지입니다. 키케가 오게 된다면 에드먼 연장 계약도 한 상황에서 테일러를 데리고 있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사키 쟁탈전의 승리와 추가 선발 영입, 강력한 불펜 투수를 추가할 수 있느냐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남들은 아직 조용한 상황에서 혼자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다저스입니다. 다저스의 겨울 영입 대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넬 영입에 이어 한국계 내야수 토미 에드먼까지 영입하며 초호화 군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에드먼과의 계약은 단순한 선수 영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저스는 에드먼과 5년 7.4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계약금 1.700만 달러가 일시불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6년 차에는 1.300만 달러의 팀 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옵션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300만 달러의 바이아웃이 지급됩니다. 만약 옵션이 행사된다면 총 계약 규모는 6년 8.70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이 계약의 또 다른 특징은 2연 지급 방식입니다. 총액의 34%에 해당하는 2.500만 달러는 계약이 종료된 후 10년에 걸쳐 매년 250만 달러씩 분할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연평균 연봉은 1.080만 달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드먼의 영입은 다저스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현재 크리스 테일러가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다재다능한 유틸리티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테일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승리 기여도 14.6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유틸리티 선수로 평가받았지만 연장 계약 이후 3년간 기여도가 2.1에 그쳤고 특히 올해는 OPS가 0.598까지 추락했습니다. 에드먼의 스토리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미시건 출신이지만 샌디에고에서 자랐고 특히 외가가 LA에 있어 이번 계약이 그와 가족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머니는 5살 때 미국으로 이민와 LA에 정착했는데 가족들 모두가 열렬한 다저스 팬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드래프트될 때부터 다저스 유니폼을 입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니 이번 계약은 그야말로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저스는 2027년까지 장기 계약을 맺은 선수가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타니 쇼헤이 10년 7억 달러, 무키 벨츠 12년 3억 6.500만 달러, 프레디 프리먼 6년 1억 6.200만 달러, 윌 스미스 10년 1억 4천만 달러, 에드먼 5년 7.200만 달러, 요시노부 야마모토 12년 3억 2.500만 달러, 타일러 글래스나우 5년 1억 3.650만 달러, 블레이크 스넬 5년 1억 8.200만 달러까지 이들의 계약 총액만 20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MLB 위 16개 구단의 가치보다 높은 금액이며 산디에이고, 시애틀 22억 달러, 토론토 21억 달러, 시카고 화이트삭스 20억 5천만 달러, 워싱턴 20억 달러 등 쟁쟁한 구단들의 가치와 맞먹거나 능가하는 규모입니다. 에드먼의 영입 과정도 극적이었습니다. 원래 양키스로 갈 뻔했던 그를 다저스가 극적으로 영입했는데요. 양키스는 디트로이트와의 트레이드로 플레어를 영입한 뒤 데스터 코르테스를 에드먼과 맞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플레어의 허리 부상 우려로 트레이드가 무산되면서 결국 다저스가 미겔 바르가스와 유망주 2명을 내주고 화이트삭스에서 마이클 코페치, 카디널스에서 에드먼을 데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탁월한 선택이었음이 포스트 시즌에서 입증됐습니다. 코르테스는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120년 역사상 최초로 끝내기 볼런을 맞았고 플레어는 월드시리즈에서 부진했습니다. 반면 에드먼은 포스트 시즌 내내 맹활약을 펼쳤고 특히 NLCS에서 11타점을 올리며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 시리즈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계 선수 최초로 PS 시리즈 MVP까지 차지하며 그의 가치를 입증했죠. 현재 다저스는 무키 배츠의 고관절 우려로 내야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리 시거를 트레이드로 보내지 않는 대신 배츠를 유격수로, 개빈 럭스를 2루수로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와의 계약이 성사된다면 좌익수 제임스 아웃맨, 우익수 테오스카, 그리고 좌타자인 아웃맨과 우타석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에드먼이 중견수를 분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키케 에르난데스의 복귀 여부와 함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와의 계약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특히 키케가 복귀한다면 에드먼과 중복되는 포지션 때문에 테일러의 거취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요시노부 사사키 영입전에서의 승리, 추가 선발 투수 보강, 그리고 강력한 불펜 투수 영입 등이 남은 과제로 꼽힙니다. 다른 구단들이 아직 조용한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다저스는 홀로 대형 뉴스를 쏟아내며 리그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저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입니다. 에드먼의 한국계 배경은 LA의 거대한 한인 커뮤니티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점, 그리고 가족들이 오랫동안 LA에서 살아왔다는 스토리는 한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더불어 다저스는 이미 류현진을 통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에드먼의 영입은 단순한 선수 보강을 넘어 아시아 시장 공략이라는 측면에서도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오타니 쇼헤이의 영입과 함께 다저스는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다저스의 겨울 행보는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글로벌 프랜차이즈로서의 도약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20억 달러가 넘는 투자금은 분명 부담스러운 액수지만 구단의 가치와 영향력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남은 스토브리그에서 다저스가 어떤 추가 카드를 꺼내들지, 그리고 이 초보화 군단이 2024 시즌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